안녕하십니까, 이평의 도ભા정입니다. 최근에 IMF에서 경제 추정치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뉴스 플로우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그러니까 국내 대형 연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거의 유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련돼서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 모델상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Q&A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한번 저희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이코노미 측면에서는 2021년 자체가 5.5%였는데요. 6%까지 성장을 하겠다. 즉 0.5%포인트 정도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5에서 0.5 정도를 올렸으니까 약 10% 정도 성장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선진국과 신흥국 역시도 더 비슷한 규모로 좋아질 거라고 지금 발표한 셈입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글로벌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럼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추정치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멈출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이라는 자본시장을 놓고 봤을 때 매력적인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의 어떤 추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실제 투자를 할 때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1% GDP 감소를 겪었고 올해 3.6% 정도 증가가 할 것 같다라고 IMF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작년에 손실폭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의 성장폭도 조금 낮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좀 낮은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평균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 지금 6%로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대폭 났던 국가가 6% 오른다고 한다면 너무 성장률 자체가 되게 가파른데, 혹은 되게 가파르니까 되게 괜찮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글로벌이 마이너스 3%에서 6%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치를 한꺼번에 더해서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3.6 하게 되면 2.6%가 한국에서 2년 동안 올라오는 경제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6을 더해 보신다고 한다면 약 3%가 글로벌 성장률의 증가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이나 글로벌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의 손실에 대해서 디펜스가 되거나 방어가 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되게 좋은 주식시장이었고 2021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 3.6% 증가하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6.7%, 선진국 같은 경우는 5.1%의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확대해 본다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의 한 2배 정도 되는 2%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2022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올해와 내년 기준까지 본다고 한다면 전체 탑다운, 즉 매크로 경제 상황을 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고, 그리고 선진국보다도 약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신흥국보다는 확실히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흥국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신흥국의 다른 국가를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이고요. 아니면 선진국 입장에서의 어떤 한국을 본 투자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선진국을 좀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되면 한국이랑 선진국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희가 글로벌에 비해서는 한국이 조금 경제 성장률의 그 기울기 자체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기회를 찾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판을 여기서 저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0.5%포인트 정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글로벌리 0.5% 평균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향을 할 때 있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경제에 손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잘했다. 하지만 2021년에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작년에 나빴기 때문에 올해 좋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곳에서 훨씬 많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기초를 해본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투자할 때 있어서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조금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골라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작년처럼 다 좋은 그런 구간은 아닐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한국에서 뭐 글로벌 1등을 한다든지 한국에 있는 산업들이 경쟁력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주식은 조금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갖고 한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것인지 해외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만약에 이런 이제 IMF에서 또 다른 코멘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산 배분 모델상에서 어떤 큰 변화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IMF 데이터를 활용해 봤더니 어떤 아웃풋이 나오더라 라고 저희가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거나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